안녕하십니까. ERP 정보관리사를 소개해드릴 김선경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생산 모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RP 정보관리사 생산 모듈의 이론 부분부터 보실 텐데요. 자, 이론 부분은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셨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공통의 경영혁신과 ERP를 포함해서 생산 계획 및 통제, 그리고 공정관리, 자재 소유 생산 능력 계획, 품질 관리로 1급이 이루어져 있고요.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급은 품질 관리만 제외하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상세 범위를 보시면요. 생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범위가 많습니다. 범위가 많아서 두 개 이렇게 나눠서 보여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생산 계획 및 통제 부분에서는 생산을 위한 기초 정보부터 그리고 프로젝트의 일정 계획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공정 관리 부분에서는요. 공정 절차에 대한 계획을 하시고 그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Just in Time이라고 하는 JIT라는 생산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급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범위로 이루어져 있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 자재 소유 생산 능력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 관리, 그리고 RCCP, 그리고 CRP,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도 보셨던 SCM, 공급 사슬 관리, 공급망 관리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급 범위에만 포함되는 품질 관리에는 TQC 그리고 TQM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우리 QC에 대한 7가지 도구 그리고 6시그마, 6시그마, 6시그마 이렇게 부르죠. 이 부분 그리고 통계적인 품질 관리 부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생산 모듈에 대해서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한번 이론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수요 예측의 7단계로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보기의 각 빈칸에 들어가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자, 지금 보기에서 주어진 것은요. 수요 단계의 7단계. 수요 예측의 1급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예측의 목적과 용도 설정에 대해서, 용도를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A, 그리고 B가 비어있는 상태고, 그 다음이 적합한 예측 기법의 선정, 그 다음에 C, D가 이어져 있고, 마지막으로는 예측치의 타당성 및 정확성, 네, 저희가 좀 틀렸네요. 정확성 검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셨을 때요. A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요. 지금 보기 1번의 A가 예측의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A는 예측의 시행이 아니라 예측 대상 품목과 단위를 결정하는 3번 보기가 바로 A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보기가 A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B, 예측 기간의 선정. 자, 이 부분은 맞는 설명입니다. B 단계에 들어갈 부분이 올바르게, 적절하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3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C의 내용이 A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C 부분은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로서 지금 D에서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C 부분에 들어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D는 예측의 시행 단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으로 적절한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자, 다음 중 공수 체감 곡선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수 체감 곡선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먼저 쭉 한번 보시면요. 1번 공수 체감이란 동일 작업을 반복할수록 작업 능률을 향상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 제가 공수체감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가 바로 1번에서 공수체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특징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노동 집약형의 작업보다 기계 집약형일수록 공수 체감이 빨리 발생한다. 자, 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인데요. 지금 우리 노동 집약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보다 기계가 공수 체감이 빨리 발생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늦겠죠. 더 느려요. 그래서 노동 집약형이 더 빨리 발생한다라고 해주셔야 올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을 보시면 보통 공정 중에 수작업 비율이 높을수록 공수 체감률이 높다. 위에 지금 2번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설명이 되었다면 그 부분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4번. 작업 주기가 짧고 단순한 작업일수록 공수 체감이 빨리 발생한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 내용이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맞지 않는 설명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부분을 보실게요. 이번에도 기출 문제인데요. 자, 보기는 어떤 사업장에 관한 자료이다. 자료에 기초하여 해당 사업장의 지난달 인적 능력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로만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보기 보시면요. 총 인원은 숙련공 5명이고요. 그리고 인적 능력 환산 개수는 1.0, 1입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실제로 가동했던 시간은 100시간 기준이고요. 그리고 출근율은 80%입니다. 네, 그럼 20%가 빠지겠네요. 그리고 간접 작업률이 1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인적 능력이라는 부분을 계산을 하시려면요. 먼저 환산 인원 곱하기 실제 가동 시간 곱하기 가동률을 구하셔야 합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요. 환산 인원 나와 있고요. 환산 인원 구하실 수 있고요. 실제 가동 시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가동률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동률을 구하는 공식을 다시 보시면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이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에 따라서 작업률을 먼저 구하시게 되면은 80%니까 0.8이죠? 0.8 곱하기 1 마이너스 0.1, 그렇죠? 0.1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총 0.72라는 금액을 구하실 수 있고요. 자, 그러면 0.72라는 가동률을 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환산 인원 5명 곱하기 자, 환산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우리 5 곱하기 1 하면 5죠? 그러니까 5명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 가동 시간 100시간 곱해주시고 거기에 좀 아까 구했던 0.72 가동률을 곱해주시면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계산을 하셨다면 저와 동일하게 360시간이 계산이 되셨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자, SCM의 세 가지 주요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세 가지 주요 흐름 중 하나로 보기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SCM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주요 흐름부터 먼저 아셔야겠죠. 자, 세 가지 주요 흐름은요. 재정 흐름, 그리고 제품 흐름, 정보 흐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간 흐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주요 주권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보시면 되겠죠. 제외하고 보시면 되고요. 보기 부분을 보시면 주문의 전달과 배송 상황의 갱신 등이 수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문이 전달되고 있고 배송이 되고 있고 우리 인터넷 쇼핑하시면 택배 오는 거 정보 보실 수 있으시죠? 그와 같이 정보의 흐름을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정 흐름과 제품 흐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라는 걸 보시면 재정 흐름, 재정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금융, 신용 이런 것들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좀 짐작이 되실 텐데요. 자, 신용주권, 지불 조건 등에 따라서 위탁 판매 그리고 권리 소유권의 합등을 나타내는 부분, 그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바로 재정 흐름이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흐름은요. 공급자로부터 고객으로 우리가 제품이 이렇게 적용되는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전달하는 부분은 정보의 흐름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품질 검사에서 샘플링 검사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품질 검사 부분에서 샘플링 검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물품을 다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개를 생산했다면 그중에 하나만 골라서 그 물품이 분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나머지 물품들이 전부 다 이거는 다 양품이다, 정상품이다 라고 판단하는 그 규정입니다.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반대가 되는 것을 고르셔야 되는데요. 자, 샘플링 검사에 반대가 되는 부분이 전부 다 우리가 다 품질 검사를 하셔야 되는 전수 검사라는 부분입니다. 전수 검사에 속하는 부분이 어떤 보기에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검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유리한 경우. 절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그러면 우리 모두 다 검사하면은 불리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만 검사할 수 있는 샘플링 검사하는 게 적합합니다. 1번은 적합한 경우고요. 2번. 어느 정도 부적합품이 섞여도 괜찮은 경우. 대량으로 생산을 해서 이 중에서 한두 개 정도의 불량품이 있더라도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샘플링 검사를 하시겠죠. 자, 3번. 로트의 크기가 작고 비파괴 검사가 가능한 경우. 자, 로트라고 나와 있는데요. 로트라는 것은요, 우리 이제 물류 생산 쪽에서 품목을 관리하는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트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차량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무슨 시리즈 이런 식으로 각 연도에 따라서 다르게 차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 로트 넘버가 부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시리즈에 나왔던 차량에 대해서 불량이 생긴다거나 또는 불량이나 하자는 똑같은 말이죠. 자, 불량이 생긴다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뭔가 보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에 그 부분을 로트 넘버로 조회해서 회수 가능하도록 또는 리콜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부분이 바로 로트라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로트의 크기가 작다는 거는 적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경우라면 굳이 샘플링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겠죠. 전수 검사를 통해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는데요.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자, 불완전한 전수 검사에 비해서 신뢰성이 높은 결과가 얻어지는 경우. 불완전한 전수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 전수 검사를 했는데 그게 조금 불완전해요. 그러면은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하는 것보다는 샘플링 검사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죠. 2번에 이제 체크를 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전수 검사. 자, 다음은 이제 실무 부분에 대해서 보실 건데요. 자, 생산 모듈의 실무 부분은요. 기본 정보 관리가 일단은 무조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 관리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생산 관리와 자재, 외주 관리까지 1급에서 범위에 포함하고 있고요. 2급은 외주 관리. 자, 사실 자재 관리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제공 관리라는 자재 관리는 들어간다고 보셔야 되는데 외주 관리가 빠져 있습니다. 외주 관리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생산과 자재까지만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세 범위를 보시면
첫 번째 기초정보관리 부분에서는요. 자, 우리 시스템 관리 쪽에서 물류와 생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기초정보관리 쪽에 따로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기초정보관리, 우리 BOM 등록 등과 같은 관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관리에서는요, 생산관리라는 부분 안에 우리 내부적으로 생산을 진행했을 때 그 절차를 입력하시는 단계를 같이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성된 제공이라는 부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 현황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1급에서는 외주관리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죠. 외주라는 것은 우리 회사 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타 거래처에게 우리 생산을 맡기는 경우죠. 우리 제품을 만들어줘 라고 맡기는 경우가 외주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생산과 외부적인 생산을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자, 2급 같은 경우에는 외주 관리가 제외되고요. 자, 생산 관리, 제공 관리, 그리고 생산에 대한 현황 부분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생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시스템 관리 부분에서는 기초 정보 관리 부분이 주로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네 과목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은 시스템 환경 설정이나 시스템 사용자 권한 설정도 많이 이제 출제가 되기는 하지만 물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스템 관리의 기초 정보 관리 안에서 설정하셔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특히 품목 등록, 그리고 창고 공정, 외주 공정 등록. 이 부분은 필수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필수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산에서도 이제 1급 같은 경우에는 외주 처리를 하시게 되면은 외주 마감 하단에 회계 처리가 있어요. 외주 가공비를 구하기 위한 회계 처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회계 전표로 연동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정 과목으로 연동할 것이냐라는 것을 설정하는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이라는 부분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물류 부분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물류와 생산은요. 같은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설정을 하기 때문에 기본 정보 관리는 물류와 생산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생산 부분을 보시면요. 생산 모듈의 이름은 생산관리 공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생산관리 부분을 보시면 생산에 대한 계획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실적이라는 것은 제품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원재료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전부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외주는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가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제공 관리가 있는데요.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물류도 보실 거지만 재고와 제공은 다릅니다. 재고는요. 우리 창고 안에 실제로 쌓여 있는 그 물품들. 자, 우리 재고 창고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재고 창고와 같이 그 해당하는 창고 안에서 완성되어 있는 물품들 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들, 이러한 것들을 재고라고 하고요. 제공은요. 우리가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단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원재료 또는 반제품 등에 대해서를 제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고는 창고, 그리고 제공은 공정이라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공 관리에서는 우리가 생산 쪽에 남아있는 기초 제공, 그리고 우리 제공이 창고 쪽으로 이동되는 경우, 그리고 조정이 되는 경우 등을 입력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부산물 실적 등록이라고 해서 우리 제품을 만들면서 부수적으로 생겨나는 부산물, 부수적인 물품들을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 현황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기초정보관리 부분에 BOM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생산에서는 BOM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OM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요. 아래 보기의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 후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생산은 이렇게 조건을 먼저 주어지고요. 그에 따라서 특정한 메뉴에서 동일하게 조회를 했을 때 답을 구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웬만하면은 어떤 메뉴인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실 생산은요, 이론 시험보다 실무 시험이 훨씬 쉬워요. 훨씬 쉬우니까 우리 여러분이 생산의 프로세스만 이해하신다면 훨씬 쉽게 빨리 해결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보시면은 계정 구분만 딱 나와 있습니다. 제품이라는 계정 구분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다음 보기의 조건으로 조회된 품목 중에 작업 지시에서 생산 완료까지의 소요되는 일자가 가장 긴 품목으로 오른 것은? 자, 작업 지시에서 생산 완료까지의 소요되는 일자라는 것은요, 우리 리드 타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리드 타임은요, 생산품이다 라고 한다면 그 생산되는 물품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회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리드 타임이 나오면 리드 타임 확인하실 수 있는 메뉴는 품목 등록에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품목 등록. 자, 그래서 품목 등록 부분에서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4가지 품목. 자, 이때는 앞에 나와 있는 품번. 자, 앞에는 품번이라고 부르고요. 뒤에는 품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주민등록번호가 중복되는 사람은 없죠. 없는데 우리 이름은 동명이인인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이름을 사용하면. 그러니까 우리 문제를 풀이하실 때는 품번, 사람으로 따지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품목 등록 부분에서 우리 제품 부분으로 계정 구분을 선택을 하고 조회를 딱 누르시면 이렇게 조회되어 있는 품번들을 보시고 여기에서 리드 타임이 가장 긴 아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캡처를 해놨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리드 타임이 긴 것은 우리 넥스A 421이라고 되어 있는 산악자전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죠. 2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만 더 보시면요. 자, 이번에도 또 똑같은 조건입니다. 아래 보기의 조건을 데이터로 조회한 후에 물음으로 답하시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모품목이라는 조건이 있고요. 기준일자라는 조건, 그리고 사용 여부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중 모품목 넥스A 420 산악자전거 P-20G에 대해서 자품목 정보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모품목, 자품목, 그리고 기준일자라는 용어가 나오면요. 해당하는 부분은 BOM을 뜻하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모품목 관리가 가능한 부분, 모품목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BOM을 먼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BOM 등록을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요. 생산관리 공통의 기초정보관리 안에 BOM 등록이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자, 조건 보세요. 모품목, 그리고 기준일자, 사용 여부, 우리 보기에서 주어진 조건이 딱 들어맞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기의 내용을 전부 기입하신 후에 조회를 하시고요. 조회된 내용 안에서 보기와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보기와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1-300-16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편의상 품번에 뒤에 4자리만 말을 하도록 할게요. 자, 1600은 계정 구분이 원재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정 구분이 원재료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1600 첫 번째 순번 1번에 있네요. 자, 순번 1번에 있는 부분이 여기에선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해당 부분은 원재료가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우리가 스크롤을 조금 이렇게 옮겨주시면, 우측으로 옮겨주시면 같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조금 화면에서 잘려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0200 우리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조달 구분이 구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달 구분이 구매인 경우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이러한 경우는요, 사실 앞에서 보셨던 품목 등록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BOM 등록에서 전부 다 확인하지 않으시더라도 품목 등록에 가서 해당 품번으로 조회를 하시면 이 정보는 위에 1번과 2번은 모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3번 보실게요. 3번 0100 전자품 아세이에 대해서 외주 구분은 유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외주 구분은 우리가 BOM 등록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자, BOM 등록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세 번째로 있는 아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스크롤을 조금 더 우측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해당하는 외주 구분에 유상, 무상을 선택하실 수 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자, 2001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 거래처가 주 대응 전공으로 되어 있다. 자, 브레이크 시스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 거래처는요, BOM 등록에서는 확인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품목 등록으로 가셔서 우리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주 거래처가 지금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주 거래처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어떠한 메뉴 하나 또는 메뉴 2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조회하셔서 보기와 맞는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뿐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보실 물류도 비슷한 방법으로 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ERP 정보관리사 생산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